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6일 수요일 저녁 9시 14분입니다. 미국 하락의 영향으로 아시아는 하락 마감했고 유럽도 현재 하락 중입니다. 오래간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보는 이런 좀 큰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하락폭이면은 그래도 오늘 밤에 장중에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 분위기가 안 좋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자면 연준 부의장인가? 브레이너드 아시죠? 그분이 좀 긴축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의 긴축 우려가 자극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이 하락 마감을 한 거거든요. 네. 긴축 우려라는 거에 대한 반응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야, 이제 오늘 밤에 급락하니까 이제 완전 끝장이야. 아직까지 좀 이렇게 아직까지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요. 그냥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축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아무튼 숫자가 크긴 큽니다. 전반적으로 낙폭이 큰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 낙폭이 그러니까 이 정도 낙폭이 나왔으니까 이제 세상은 끝이야가 아니고 이런 낙폭을 보이긴 했는데 이런 낙폭을 보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자리들을 붕괴시켰는가 그것까지 체크를 같이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렇게 하락을 해서 중요한 지지선을 깼으면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숫자는 저런데 엄밀히 내용을 다 놓고 보면 좀 아직까지 그죠? 중요한 자리들을 의미 있게 깬 증시는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그림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일본부터 볼까요? 편하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보시면 오늘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를 시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대략적으로 선이 잘 안 그어지는데 여기죠. 여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지난 반등하고 나서 쉬어갔던 어떤 박스권 자리인데 박스권 자리 하단을 장대음봉으로 붕괴시키고 이탈했으니까 방향성이 좀 틀어진 거겠죠. 물론 이런 증시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증시도 있다고요. 예를 들면 뭐 중국 상해종합 같은 거 이런 놈도 있다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을 이틀째 소화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넘어갈 거다라고 어떤 상승에 대한 반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이런 증시도 있단 말이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오늘 하락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중요한 진짜 의미 있는 라인들을 붕괴시키면서 아래로 간다 아직 이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뭐 어떤 약한 반등 이런 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항만 누적시키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전반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뭐 완전히 하락으로 돌아서고 이럴 준비가 아직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다 같이 좀 보여드린 거예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어딘가를 붕괴를 시키면서 아예 어딘가를 붕괴시키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오늘 밤에 보고 나서 무너졌네요. 이제 아래로 갈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죠 붕괴된 거 아니죠. 본장 마감되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전 세계가 어제 밤에 나온 브레이너드 그 사람의 발언 때문에 좀 충격을 이렇게 좀 확 받긴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긴 받았지만 여전히 지난번 3월 급락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반등 흐름을 완전히 이렇게 끝낼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좀 반등을 더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큰 고민 있죠. 이런 고민 이거를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고민인 거고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로 하자면은 뭐겠어요. 긴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긴축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주식이 오를 건가? 긴축을 악재로 받아들이고 주식시장이 떨어질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이 제 생각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아직까지 차분하게 대응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은 이제 긴축을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긴축이 악재인 이유 예를 들면 뭐 장단기 금리차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반등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에서 위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당장 오늘 밤에 지금 당장 무슨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는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식시장은 어제 브레이너드의 발언 때문에 조금 미리 어떤 그런 반응을 너무 화들짝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왜 약간 이걸 지금 하락에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일단 지금 악재가 없다, 지금 특별한 재료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안 그래도 오늘 밤에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특별한 어떤 재료가 없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딱히 그런 재료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법 어떤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핑계가 어젯밤 브레이너드의 그 립 서비스, 요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지금 일단 요렇게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너드의 발언을 갖고 지금 어제 한 발언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요건 일단 조금 좀 과잉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잠시 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르펜, 프랑스의 뭐 르펜 대통령이 뭐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서 뭐 그런 영향으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핑계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하락을 정당화하기엔 조금 좀 어려워 보이고, 아무튼 이래저래 지금 현재 시장이 이 불안한 거는 딱히 어젯밤에 브레이너드 발언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잠시 후 오늘 밤에 이제 FOMC 회의가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거든요. FOMC 의사록 공개, 사실 이게 어젯밤 브레이너드의 발언보다도 조금 더 저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주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이게 오늘 밤인데, 일단은 이런 이벤트가 발표되기 전에 지금 시장이 미리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일단 제 입장에서 하락 포지션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좀 일단 뒤가 좀 떨떠름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듭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저의 느낌이에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가장 어떤 희망적인 뭐 가장 적절한 반응이라면, 적절한 거라면 어떤 게 가장 적절해 보이냐면, 하락을 보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조금 오르고 있거나 아니면 보합 정도 와 있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저 재료가 나온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공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매파적이네 라고 하면서 시장이 시장이 그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게 제 생각엔 이게 베스트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일단 제 개인적인 추측을 일단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오히려 하락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하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좀 말씀을 일단 드려봤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이 어젯밤 그 브레이너드 발언 때문에 하락하는 건데, 잠시 후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그 내용도 보지 않고 지금 전일 발언 이런 걸로 인해서, 혹은 의사록 공개에 대한 어떤 긴장감 이런 걸로 미리 시장이 반응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식시장 만능의 논리, 선반영, 이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오늘 밤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 이 이벤트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을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오늘 밤에 개파락 출발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죠? 개파락하면서 뭐예요? 지금 벌써 개파락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깨면서 출발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겠냐? 일단 숏 포지션 추격, 이렇게 갭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깔고 지금 일단 대응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숏 포지션 추격은 당연히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500 정도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지금 장대음봉으로 깼잖아요. 근데 이걸 장중에 깨야지, 장중에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깨야지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거래량도 별로 없이 지금 개장 전에 이렇게 미리 움직인 거잖아요. 제 생각엔 시장은 이제 이 4,500 부근에서 좀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렇게 붕괴시키는 게 맞는지 오늘 밤에 좀 고민을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딱히 추격 같은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숏포지션 보유자분들 여기서 잡으셨고 3월 31일 날 잡으셨고 어젯밤에 숏포지션 잡으신 분들은 어쨌든 자기 포지션대로 잘 가는 거니까 홀딩,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수익을 누적시켜보는 습관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이거 움직였다고 와 수익이 드디어 몇 프로 찍혔네 이러면서 후루룩 팔아버리면은, 그죠? 뭐 물론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단타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중장기적인 혹은 뭐 그죠? 예, 최소한 어떤 긴 투자 기간 좀 큰 목표치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분들일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 정도 움직였다라고 막 비중을 줄이고 이런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여전히 이 부근에서 좀 더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오늘 밤에 이렇게 좀 급하게 빠지는 걸 보고 뭐 후다닥 수익을 실현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추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왜냐, 중요한 지지선을 깨긴 깰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좀 의미 있게 깨는 걸 확인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4,500짜리를 깰 거면은 몇 번 확인을 더 거칠 것 같습니다. 최소한 2, 3거래일 정도 더 확인을 할 것 같으니까 2, 3거래일 정도 확인하는 사이에 또 다시 뭔가 우리한테 또 기회도 올 수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은 숏포지션 추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비중 줄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단타 하실 분들은 뭐 비중 줄이는 찬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최소한 나는 뭐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끌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구경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지지선 말씀드렸죠. S&P 4,500짜리 싸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아마 지금 붕괴가 되긴 됐는데 이제 아마 다시 제 생각에 올라오면서 4,500 부근에서 좀 싸울 것 같아요. 요거 싸움 잘 봐야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700짜리죠. 이 14,700짜리에 대한 싸움을 결과적으로 며칠 정도 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싸움을 우리 오늘 밤에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 다만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숏 포지션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한테 안 좋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움직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 지지선을 깨놓고 요 밑에서 움직이면 분명히 숏 포지션에 더 좋은 거거든요. 위에서 싸우는 것보다 밑에서 싸우는 게 숏 포지션 보는 입장에서 당연히 더 유리한 싸움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오늘 밤에 이런 하락이 일단 뭐 그다지 뭐 나쁘진 않아 보인다. 물론 어떻게 마감될진 모르지만은 일단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관련된 이야기는 좀 다 드려봤고요. 빅스 정도 한 번만 좀 보자면은, 그러니까 빅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거죠. 빅스 같은 경우도 이게 장중에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장중에 대량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갭상승 출발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미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부터 이미 빵 떠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오늘 이런 지금의 하락세를 장중에 계속 지키는 거, 빅스 상승세를 이렇게 장중에 계속 지키는 건 좀 어렵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UVXY 보시는 분들, UVXY는 솔직히 단기 매매 상품이에요. 기본적으로 중장기 매매가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 매매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분명히 안 되는 건 아닌데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좀 UVXY라는 것 자체가 워낙 단기 매매에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오늘 밤에 살짝씩 비중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는 비중을 제 생각에 조금씩 한 숟가락 덜었다 한 숟가락 더했다가 한 숟가락 덜었다 더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적합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아래쪽으로 절대적인 자리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로 접근하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너무 급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차라리 살짝 비중 줄이는 게 그런 게 맞지 않겠냐. 왜냐, 이거는 단기 매매 상품이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스스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뭐 체크 정도만 좀 하자면, 달러 같은 것은 어젯밤에 중요한 자리 돌파 한 착 했으니까 이제 이 중요한 자리 돌파 한 착 했던 게 진짜인지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오늘 밤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잘 오르고 있죠. 예. 아무튼 금리의 상승세 이런 거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지켜보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밤 FOMC 의사록 나오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나, 이제 그런 부분 좀 지켜보면 되겠죠. 하여튼 지금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긴축 우려 이러면서 시장이 FOMC 의사록 발표 전에 지레 겁먹고 하락하는 중인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가 정도 한번 참 살펴보자면은, 유가 같은 경우 오늘 밤 그죠? 이 보시면 100달러 부근 싸움 중요합니다. 지금 100달러 부근에서 너무 오랫동안 버텼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하락할 거면 빨리빨리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하락을 안 하고 있어요. 하락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오늘 밤까지 이렇게 양봉이나 상승 마감을 해버리면 숏 포지션은 진짜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본 것 같고, 한국 증시 그죠? 뭐 어쨌든 아직 중요한 자리 깬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거 한마디면 사실 끝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답답한 박스권 안에 와 있고, 어쨌든 다시 1330을 붕괴시켜서 요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또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와 있으니 박스권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뭐 천천히 한 숟가락씩 왔다 갔다 하시거나요. 하여튼 뭐 더는 일단 드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FOMC 회의, FOMC 의사록 공개 이전에 시장이 좀 너무 긴장하면서 빠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받는데, 이게 이제 저만의 걱정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오늘 밤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